지금 심판 하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2002년에 처음 심판 자격증을 따서 올해 23년 차입니다. 23년 차. 네네. 그 중에 이제 엘리트 농구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물론 지금도 뭐 구분돼 있지만 엘리트 농구를 얼마나 하셨어요? 2007년에 처음 이제 심판교실 네. 들어갔다가 2014년까지 대학연맹에 있었고요. 네.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이제 잡게 됐고, 지금은 이제 충북 농구협회 소속으로 생활체육만, 네. 왜냐면 직장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이제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오심이 났을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여유가 생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심자였을 때가 있으시니까 아, 당연하죠. 그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좀 하셨는지. 멘탈 관리 못 한다니까요, 초심자. 멘탈 못해. 그래도 이제 배워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저는 심판이라는 게, 이게 심판이구나라는 걸 조금 알게 된 게 한 5년 지나서인 것 같아요. 5년 전까지는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그냥 선배들한테 혼나는데, 왜 혼나지? 나 잘 봤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선수들한테 피해인지를 모르는 채 한 5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그 한 단계를 딱 깨고 넘어가면서, 심판 어렵다. 근데 재밌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이 넘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씩 정말 기억에 남는 콜을 하게 되고, 정말 멋진 경기를 끝내고 나서 너무 뿌듯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7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네. 10년이 지나니까 못 보겠어, 이제.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아는 게 아는 게 많아지셔서 더 생각이 네. 많아지는구나. 봐야 될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파울만 보는 거예요. 선수와 선수 사이에 손 치는 것만 봐. 손만 이만하게 보여요. 근데 10년 차 지나니까 선수 봐야죠. 벤치 봐야죠. 점수 봐야죠. 24초 봐야지. 양팀 득점도 봐야 되고, 주유 선수가 어떤 플레이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저쪽 벤치는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손만 크게 보이는 후배 챙겨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동료 심판이 지금 멘탈이 나간지 안 나간지 봐야 되고, 3점인데 2점 올라간지, 2점인데 3점 올라간지 봐야 되고, 파울 수가 좀 있으면 팀 파울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 슛 쐈는데 블락 나왔는데 24초가 리셋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고, 2년 차까지는 10개 보다가 10년 차 되면 100개를 봐야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다 운영을 해야 돼요. 이쪽도 달래가야 되지, 설명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싸우는 거 말려야 되지, 싸우기 전에 미리 주의 줘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못 보겠는 거야. 그걸 또 버티면 15년이 되더라고요. 천안에서 열렸던 이제 전국대회인데, 네. 게임을 본데 이제 긴장 너무 엄청 했죠. 처음 나가는 전국대회에 충북에서 대표로 갔으니까. 근데 타치아웃이 베이스라인 앞에서, 제 앞에서 탁 나온 거예요. 네. 심판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너무 가까우면 안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못 보잖아요. 네네네. 이것 못 보잖아요. 이것처럼 너무 가까우면 터치아웃은 잘 안 보여요. 탁! 근데 느낌대로 띡! 하고 터치아웃을 불었는데 난리가 났어. 다 들고 한 번에 막.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 동료 선배 심판이 이제 와서 본 거 맞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갔어. 근데 경기는 난리가 나고 끝나고 났는데 이제 선배들이 이제 숙소 가서 이렇게 하면서 리뷰도 하고 짚어주기도 하는데, 네. 너 때문에 그 팀이 진 거야. 근데 난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그때는 이제 뭐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할 때니까. 네. 2005년. 그때 그래서 나는 그냥 너무 그때는 그 선배가 미웠지. 근데 거기서 고작 한 2년 딱 지나니까 그렇게 한 나 같은 애를 보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다 자기가 맞대.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심판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저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만 하더라도 생활체육 나가면 권위적인 심판이 좀 많았다고 느꼈거든요. 예. 항의하지 마세요. 맞아요. 항의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쫄려 이미. 이미 쫄려서 대화를 못 하는 거야. 대화를 못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 심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내 판정이고 내가 판정에 내린 거에서는 선수들이 수긍을 안 해? 내가 봤는데? 이런 거만한 생각을 갖던 시기가 있어. 그 시기 때는 그런 스타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베테랑이 됐는데도 그런 심판들은 위험한 심판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제 후배들 이렇게 알려줄 때는 그냥 오로지 콜 하는 것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뭐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선수들 알거든. 저 사람 초심자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타겟을 잡아서 해요. 왜? 여기 얘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거든. 이 심판은 들어주지도 않고 또 말을 섞으면 져. 맞아. 그러니까 여기로 가. 내가 먹힐 만한 데로 가. 근데 맞아요. 이 심판은 초심자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표정에서 이미 드러나. 당황한 게 맞아요. 그러면 막 버벅거리고 뭐 이러니까 우리 선배는 어떻게 하냐면 리포팅하고 가. 리포팅하고 대화 길게 하지 마. 가. 처음에는 보호하려고 이 심판을. 근데 그 심판은 조금 이제 알게 되면 하지 마세요. 그 말을 자기가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시간을 거쳐서 배우고 또 제대로 된 선배가 알려주면 그러는 게 다가 아니다. 심판이라고 권위를 다 세운다고 해서 권위가 서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좋은 선배한테 배우면 그리고 자기가 잘 배우면 시간이 지나서 변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심해. 항의가 너무 심할 때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못하게 하는 게 맞지. 그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두 곳도 없어. 그러면 경기 운영이 안 돼. 근데 가끔 선수들 중에 콜만 나오면 그냥 리액션 자체가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어요? 생활시험에는 무슨 콜만 불리면 다 막 비웃음하고 막 화내고.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정말. 정말 블랙리스트가 있고 네. 유튜브에도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하지.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너무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웬만하지 않으면 저 사람 좀 말이 좀 많아 하는 정도지. 전국에 탑 클래스들이 있어요. 항의 탑 클래스.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편이나 그 사람이 억울할 만도 한데도 편을 안 들어줘. 같은 편도. 그런 사람은 있어. 근데 그 정도는 뭐 진짜 손꼽히는 몇 명인 그쵸, 거고. 그쵸. 그렇지 않고서 지역마다 이제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만. 근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심판부가 어떤 선배가 잘 운용을 해서 팀하고 잘 같은 우리 일원이다. 생활체육은 다 동호인이잖아요. 선수도 동호인, 심판도 동호인, 경기원도 동호인인 확률이 거의 90% 이상. 맞아요. 그러면 코트나 코트 외에서나 다 서로 많이 지내고 많이 안면을 트고 하면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하죠. 근데 초심자는 또 타겟팅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럼 이제 결국 뭐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은 이제 내공이 쌓여야 한다는 거고 또 이런 비난들을 이겨내서 버티는 사람들이 또 이제 심판으로 그렇죠. 남아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고. 방금 얘기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멘탈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해. 그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베테랑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코트 현장에서 바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심자들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을 저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어. 근데 결국은 돌아오는 사람은 잡은 거야. 그래서 저는 심판들한테 항상 몸에 스크래치가 나야 된다. 그 스크래치가 딱지가 되고 흉터가 되면 그게 너의 경력이 하나씩 쌓이는 거다. 그런 사람이 베테랑 돼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오심 혹시 있으세요? 있죠. 2014년도 네. 대학리그 결승전이요. 근데 여자부 결승전. 네네. 여자부 결승전인데 경기 종료 직전에 1점 차예요. 몇 초? 0.5초. A팀의 선수가 드라이빙을 이제 맞은편에 있는 심판 앞에서 쫙 쳐서 3점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서 베이스라인을 넘어갔어요. 네. 림을 딱 지나자마자 돌아서 골밑슛.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컨택이 한 번 있었는데 휘슬이 안 나온 느낌이에요. 근데 경기 종료가 거의 다 왔으니까 네. 확연한 것만 부는 상황이 된 거죠. 그쵸? 근데 제가 그 선수가 돌았던 그 지점 쪽에 있는 심판이었어요. 턴을 딱 해서 골밑이 탁 올라가는데 퉁 부딪혔거든? 손이? 몸이? 몸이요. 네. 퉁 부딪혔는데 내가 삑 하고 불었는데 불자마자 부저가 빵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됐다 이거. 왜냐면 경기 종료 직전에
승패가 뒤집혀질 수 있는 심판의 콜을 더군다나 자유투예요. 1점 차인데 자유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개 다 넣으면 역전이 되잖아. 네. 그 상황에 내가 시간을 인지했다면 약한 건 안 불고 넘어가면서 경기가 그냥 끝나야 돼. 근데 내가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짓는 콜을 한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심판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심판이 결과에 개입하는. 부는 순간 빵 할 때, 아, 뭐 됐다. 알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이고 뭐고 떠나서 멘탈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그 순간에서 알았어. 뭐가 잘못됐는지.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30이 모였는데 결론이 안 나고 그때 모여서 얘기한 건 오피셜 테이블로 갔죠. 파울이 먼저냐? 아니, 부자가 먼저. 그렇죠. 부저가 먼저냐? 부저가 먼저냐, 파울이 먼저냐. 그래서 오피셜 테이블로 그때 이제 대학리그니까 이제 경기 감독관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감독관님께서 끝났어. 부저가 먼저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경기 종료 선언을 했죠. 네. 파울 집행을 안 하고. 네. 근데 중계 영상이 있었거든. 네. 그걸 끊어보니까 내가 딱 불 때 개시기가 0.5가 남는 거야. 그래서 이 파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팀, 자유투를 못 쏜 팀 있잖아요. 네. 결국 진 걸로 끝난 팀? 네. 그 팀이 장난 아니야. 어필이. 아니 현장에서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고. 현장에서는 넘어갔어요? 이제 난리가 났다가 감독관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끝났는데. 그래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영상 보니까 아니, 우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난리가 났지 혼자. 내가 혼자 난리가 난 거야. 그거 이후에 제가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자녀 경기 출장 정지를 받아서 그 시즌 이제 끝내고 그때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었거든. 네. 그래서 그때 그만둔 거예요. 2014년에. 그 제가 그만둔 마지막 52자 마지막 경기. 엘리트 경기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 봤을 때 불었던 그 콜은 정신이 맞아요? 제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하드콜 이 용어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딱 맞는 콜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버렸어야 돼요. 버리는 게 맞아. 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휘슬이 나갔고 근데 이제 왜 영상으로 보거나 판독 시스템 그때 없었지만 왜 보면 파울은 맞아. 파울은 맞는데 내가 진짜 심판이라면 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후배들한테도 그건 버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심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감독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이제 직장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이런 눈치를 보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콜이 좌지우지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때요? 그 심판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생활체육이니까 이제 취미로 하잖아요. 그러나 마인드는 항상 풀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해요. 심판이라면. 네. 이 프로의 마인드란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심판다워야 된다라는 생각. 개인 역량이나 구력이나 본인이 타고난 자질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심판의 처우 네. 이런 부분은 상존에 있는 문제예요. 왜 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도래되거든요. 그게 뭐냐 계속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하신 게 심판 어렵네요. 심판 어렵네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베테랑 하나 육성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스타 플레이어 감독, 스타 플레이어 선수 지금 KBL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데 네. 어차피 다른 데는 월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물론 이제 대농의 상임 심판이 있지만 이 스타 플레이어 감독,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 이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여기는 지지자 즉 팬들이 있잖아요. 네. 심판은 아무도 몰라. 100개를 잘하고 하나를 미스를 해도 그 하나 때문에 비난을 받고 네. 또는 그걸로 인해서 고가 점수를 받아서 내년도에 나의 연봉이 결정이 돼요. 재계약 여부랑 그렇죠. 그런 것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라면 해. 막말로 까라면 까. 그 사람들 니즈에 맞지 않는 내가 판정을 하면 나는 고가가 깎이거나 다음 년도 계약이 안 돼요. 그러면 결혼해서 초자식 다 있는데 내가 책임감도 없이 가장으로서 그렇게 나의 신념대로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선택을 하는 가장은 현실이 그러한 걸 어느 누가 욕할 거예요.
아니 그럼 외국은 좀 그런 게 좀 덜해요? 외국은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에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진보돼 있죠. 진전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어떤 국제 심판 같은 경우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네. 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프로 심판들은 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돈을 받냐 안 받냐잖아요. 네. 프로는 돈을 받으니까 돈 받은 만큼 해라. NBA 심판들 같은 경우는 수억을 받아요. 수억을 받고 신념대로 보죠. 그러나 미스를 하면 그만한 응당한 책임을 줘요. 미국스럽다. 미국스럽죠. 대신에 그 사람들은 웬만한 연예인보다 자기관리 철저해요. 나이가 몇 살이 됐건 매일 아침같이 런닝을 5km씩 10km씩 뛰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 의식이 딱 네, 이제 지금 이제 최초 한국인 가 있잖아요. 네네. NBA에. 황인태 황 심판인가요? 네, 저랑 대동에 있을 때 같이 같이 먹고 자고 했던 네. 한 살 위 선배인데 네. 그 사람도 자기 관리가 엄청 철저한 사람이거든. 뭐 주변에서 어떤 평이 있는지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NBA는 그 사람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연예인보다 더 하다니까. 몸 관리. 그리고 거기는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날 뭐 술을 먹고 그리고 거기는 막 10개월 하잖아요. 막 8, 9개월 하잖아. 네. 길죠. 그죠? 막 6월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계속 하고 싶으면 1년에 오로지 포커스가 심판으로서 내 몸 관리, 체력 관리, 시간 관리, 그다음에 주변 지인, 인과관계에서 자꾸 만나게 하는 관리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만 해. 돈 이만큼 줄게. 그러니까 콜도 룰에 입각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도 똑같이 오심은 있어요. 그렇죠. 오심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조차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 들어가면 3천만 원 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네. 언저리 줘요. 네. 거기에다가 배정도 못 받지. 초심자는 불안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생활해? 그치만 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룰대로 심판은 룰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나를 결정짓는 저 사람의 눈치를 안 봐도 그러니까요. 나는 이만큼에 받는데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해줘야지. 저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심판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자부심이 느끼게 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심판의 본질에 맞게 하지 않겠어요? 다만 그만큼 받으니 잘못해서 선수들이 피해봤어. 팀이 피해봤어. 그에 응당하는 징계를 주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을 주고요. 경기의 승부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미스를 했어. 네. 그러면 벌금 1,000만 원. 그러면 내가 5억을 받아도 한 번 미스에 1,000만 원이 날라가요. 더 열심히 안 하겠냐고. 오심 안 하려고 더 노력 안 하겠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저기 뭐 누가 하나 갑자기 딱 와가지고 야 이제 이렇게 해. 웬만하면 불지 마. 이 메시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심판들의 처우를 자부심을 느낀 만큼은 해줘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촬영을 응할 때 걱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정말 심판이라는 걸, 농구 심판이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섭외가 됐는데, 뭐, 흔히 심판들이 대한민국에서는 KBL, 전 세계에서는 NBA, 네. 이거를 목표를 보고 가는 심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똑같은 그런 심판 중에 하나였어요. 네. 제가 이제 농구 팬 여러분들 또는 동호인분들 또는 집행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판 육성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뭐 KBL에 있는 뭐 20명이 넘는 심판들, WKBL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존경받아요. KBL이라는 이유로, WKBL이라는 이유로. 생활체육 심판들도 열심히 하는 심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프로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KBL은 KBL에 맞게 심판에 대한 처우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에 합당한 가치를 해줘라. 생활체육에 있는 심판들한테는 이것에 모든 걸 올인하지 마라. 왜냐면 너무 어렵고 이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헛된 철없는 목표만 가지고 다른 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심판으로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희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지 마. 할 수는 없지만 KBL이나 대한농구협회에서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좀 진전이 되고 정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 없어서 진짜 올인해서 그럼에도 베테랑이 배출되기 어렵거든요. 그게 심판이거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생활체육 심판을 이제 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존경받고 계시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존경받진 않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전문 심판으로 뭐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상임 심판도 되고 싶고 KBL도 가고 싶어요. 어쨌든 꿈꾸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지. 전문 체육 심판을 현재 하고 있거나 네. 또는 그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은 프로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라. 단순히 돈 또는 관심, 팬들이나 뭐 미디어에 노출되는 관심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프로가 될 자격이 있는지 나의 마인드부터 체크해보고 프로가 된다면 정말 프로다워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 NBA 심판들처럼 자기 체력 미쳐야 관리부터 되고. 몸매 관리부터 룰을 진짜 씹어 먹을 정도로 누가 탁 누르면 탁 룰이 나올 정도로 내가 뛰면서 힘들지 말아야 되고 용병이 오면 용병한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토킹을 할 수 있을 스피킹이 될 정도로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 정도로 할 자신이 있어야 되며 그 정도로 할 마음을 먹어야 된다. 왜냐? 저는 프로 갔다가 끝 그게 아니라 어차피 프로를 갔어도 5년 차는 5년 차고 생활체육이 있어도 5년 차는 5년 차예요. 10년 차도 10년 차고 생활체육은 1년에 게임수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던 성장하는데 연차는 똑같아요. 그러려면 프로는 더 프로답게 그 마음 아니면 안 가는 게 낫다. 1, 2년 만에 잘리고 3, 4년 만에 그만두고 나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럴 거면 가지 마라. 정말 나는 거기 가서 야, 쟤 진짜 대단해 소리 나올 정도로 할 마음이 있으면 해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그게 있습니다. 짧게 마지막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심판 후배들 진짜 현역으로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그냥 영상을 몇 개 리뷰를 해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근데 제가 무슨 전문성이 엄청나서 뭐 또는 뭐 대단한 커리어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을 정말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랑하는 자격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진심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고 오로지 심판이 생각하는 또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으로만 말씀을 드렸다는 거. 제가 속해 있는 뭐 이제 충북농구협회나 또는 동료 심판들이나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